오늘은 여기 옵셋부터 트림, 익스텐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스냅 사용하는 법까지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라인, 선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고 원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옵셋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옵셋이요. 옵셋이라고, 명령은 옵셋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입니다. 단축 명령은 5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옵셋이란 명령어는 내가 지정한 객체를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복제하는 것을 옵셋이라고 합니다. 자,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뜹니다. Specify Offset Distance. 떨어뜨려야 할 간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격을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mm입니다 라고 제가 간격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복사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Offset.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Point on Side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이건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입니다. 선택하고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금방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수평 방향으로 복제된 게 아니고 수직선 방향,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옵셋을 하는데 20mm라고 제가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셋을 했어요. 중간에 10mm로 바꾸고 싶습니다. 못 바꿔요. 여기에 간격 바꾸기라는 옵션이 없죠.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옵셋해서 10mm로 다시 고칩니다. 간혹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간격은 그냥 이 안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옵셋은 간격을 항상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입니다. 서클, 아니 옵셋 20mm예요. 똑같이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선택하고 안쪽으로. 자,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선은 옵셋을 하게 되면 거리가 벌어지는 거고요. 물론 원도 거리가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지만 옵셋 서클은 조금 달라요. 자, 반지름 30, 50, 70, 90. 뭐가 바뀌나요? 반지름 값이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거리를 띄웠잖아요. 여기서부터 20mm라는 거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에 대한 반지름 값이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이게 다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번엔 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트림을 쓰실 때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트림은 어순이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이라는 건 자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정한 부위를 자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만큼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이 부위를 잘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렇습니다. 이 부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자르세요. 이게 영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트림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경계예요, 경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개의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커팅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커팅 엣지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를 부위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한번 잘라보시죠.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를 눌러보시면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어요. 캐드를 설치하면 기본이 퀵 모드입니다. 이거 뭐냐면 전체가 다 경계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퀵 모드는 전체가 다 경계인 것을 말하고요. 다시 트림, 여기 모드 있죠? 이 모드를 눌러보시면 퀵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모드 스탠다드, 다시 한번 트림, 경계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됩니다. 여기 퀵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트림, 다시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나오지만 이렇게도 지워집니다. 엔터, 이렇게도 지워져요. 왜 여기가 왜 지워질까요? 그건 바로 끝점도 경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점을 경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끝점에서 여기까지, 끝점에서 여기까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조금 더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들을 조금 더 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들을 좀 더 그어 보시죠. 이번에도 트림을 할 겁니다. 트림. 근데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경계로 다 선택할 거예요. 하나씩 선택하기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빈 공간을 클릭하고 쭉 이동합니다. 이거 크로스 셀렉트죠. 걸침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자, 엔터. 하나씩 클릭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선이 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다 끊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퀵 모드입니다. 그러면 금방 정리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트림,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선들이 다 경계가 됩니다. 이게 퀵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역시 경계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울타리란 뜻으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울타리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울타리에 교차된 것들은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그릴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릴 건데 한번 보세요. 라인. 자, 선을 그리는데 선의 길이를 딱 맞게 100mm씩 그리면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라인 100mm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요. 옵셋. 여기 간격이 100mm잖아요. 그러니까 100mm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이번엔 그냥 선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옵셋 100mm. 가운데 사각형 나왔죠? 이거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길게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옵셋으로 적정한 값으로 맞춰주고,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이제 익스텐드를 공부하겠죠? 익스텐드로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도면 그리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세 가지 방법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간격이 40mm 간격으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40mm 간격이란 얘기는 옵셋을 40mm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옵셋 40,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부위가 없어요. 그죠? 자, 잘라야 되는 거죠. 트림. 자, 이 안쪽에 있는 4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나비 모양이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안쪽의 간격들이 전부 다 13mm랍니다. 그래서 옵셋 13mm 하나씩 하나씩 다 간격 띄우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안쪽으로 이렇게 13mm씩 다 합니다. 그러면 꼭 바둑판처럼, 아니 모는 종이처럼 완성이 됐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트림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는 겁니다. 경계가 많으니까 굳이 경계를 선택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윈도우로 작업하셔도 좋고, 아니면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좋고. 자,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도면을 그리실 때요, 종종 이제 도면을 보는 방법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면을 어떻게 보나요? 혹은 내지는 도면 어떻게 그리나요?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2가지를 먼저 봐요. 첫 번째는 중심선을 봅니다. 물체의 중심이 어딨나. 다행히 도면은 중심선을 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중심선이 어디 있는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체 크기가 어떻게 생겼나,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따지시면 돼요. 이거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자화상을 그려봤을 겁니다. 그죠? 얼굴 그리는 거 해보셨죠? 어떻게 그리나요? 눈썹 쫙 그리고, 눈 쫙 그리고, 이쪽 빠졌네, 이쪽 눈썹 쫙 그리고 그러는가요? 아니면 눈썹의 위치, 눈의 위치, 얼굴 중앙의 위치, 코의 위치, 입술의 위치, 전체 윤곽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네, 도면도 똑같습니다. 윤곽의 위치, 그러니까 눈의 위치, 중앙의 위치, 입술의 위치는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얼굴 윤곽은 전체 모양이 되는 거고, 도면을 그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양을 먼저 보시면 돼요.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지배 모양처럼 생겼죠? 자, 전체 크기는 어떤가요? 가로로 보면 50에 60에 50, 160이죠? 높이는요? 30에 20에 30, 80이네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나요? 전체 크기가? 자, 보시죠. 자, 라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또 그려봅니다. 라인, 골뱅이 30만큼 0도, 골뱅이 3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콤마 플러스 60. 30이군요.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50, 콤마 플러스 30. 62, 180도 방향,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30. 마지막 클로즈. 이거 좌표를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다시요. 라인. 자, 100mm.
30, 30, 20. 자, 이렇게는요. 안 돼요. 이건 상대좌표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거리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상대좌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네요. 상대좌표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 크기가 얼마라고요? 자, 라인 전체를 그립니다. 전체를 그립니다. 옵셋 80, 옵셋 16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얘가 전체인 거죠? 옵셋 30, 트림 옵셋 50, 트림. 자, 여기 필요 없으니까 삭제. 라인. 이제 오스냅 쓰는 겁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해되시나요? 오스냅까지 쓰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 더 발전한 거죠. 그런 모양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라인, 선을 길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옵셋 80, 옵셋 160, 트림으로 짜투리 선들을 정리합니다. 옵셋 30mm,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합니다. 다시 옵셋 50mm, 다시 한번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들 제거하고, 요 세 개의 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삭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이 안쪽에 있는 원들은 서클의 TTR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 엔터. 다시 한번요. 접하고 접하고 5 엔터. 다시요. 접하고 접하고 10 엔터. 다시요. 접하고 접하고 10 엔터.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마지막 여기요.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입니다. 옵셋 50mm. 선이 모자르네요. 옵셋 40mm. 선이 모자르네요. 그죠? 이럴 때 익스텐드를 쓰는 겁니다. 연장하기. 자, 트림 명령어가 어딨나 그러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트림 명령을 눌러보니까 익스텐드랑 같이 묶여 있네요. 왜 같이 묶어놨을까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옆에다 치워놓고,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지금처럼 똑같이 선을 2개를 그립니다. 자, 그려보시죠. 선 익스텐드를 쓸 겁니다. 연장하기. 똑같아요. 어디까지 연장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장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누구를 클릭해 주시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익스텐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엔터. 누구를? 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이번엔 경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익스텐드 그냥 엔터. 누구를?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까지는 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익스텐드 여기까지 엔터 클릭. 그러면 선 모양 완성됐죠. 자, 반지름 20이네요. 이 두 개의 선에 교차하면서 반지름이 20인 원. 자, 찾아보니까 중심 반지름 센터 라디어스. 그래서 중심점은 교차점으로 클릭해주고 반지름 20 엔터. 그런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크기가 40에 40입니다. 자, 라인 그냥 일단은 길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40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선을 옵셋하면 돼요. 여기까지 40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선을 40mm씩 옵셋하면 됩니다. 옵셋 40.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40mm짜리가 그려졌습니다. 다시 볼게요. 라인, 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40. 반지름 40이면 여기까지 40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40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옵셋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금방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중심점 끝점으로 클릭해주고 반지름 15 양 끝에다가 4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교차점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바로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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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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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정삼각형은 각도가 3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30, 60으로 맞춰 놓고 라인 80, 그 다음에 60도 맞춰 놓고, 아니 120도 맞춰 놓고 80,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5.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클의 투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교차점하고 교차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투포인트, 교차점과 교차점. 서클 투포인트, 교차점과 교차점. 자, 이렇게 원 3개 더 그려보시죠. 라인, 미드포인트, 인터섹트, 미드포인트, 인터섹트, 미드포인트, 인터섹트, 미드포인트. 중간점,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그러면 완성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똑같이 40이네요. 근데 육각형입니다. 라인 40mm, 60도 방향으로 다시 40mm, 120도 방향으로 40mm, 그 다음 180도 방향으로 40mm, 240도 방향으로 40mm, 마지막은 클로즈. 그 다음 이렇게 끝선끼리 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가운데다가 반지름 15인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아요. 투포인트로 끝점, 교차점, 끝점, 교차점을 계속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점 클릭하고 교차점 클릭하고 끝점, 교차점 이렇게 계속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이해제를 그릴 건데요. 전체 크기를 먼저 그립니다. 라인으로
전체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옵셋 70, 그리고 트림, 그 다음 옵셋 20, 그리고 다시 트림. 그러면 이렇게 리본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2포인트도 좋고 3포인트도 좋습니다. 왜냐면 정사각형이거든요. 2포인트로 그릴 거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3포인트로 그리실 거면 이렇게 끝점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번 클릭하는 것보다 2번 클릭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2포인트를 이용해서 큰 원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작은 원들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마지막은 TTR입니다.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엔터. 접하고, 접하고, 5엔터. 명령을 써도 좋아요. 서클, TTR. 이렇게요. 서클, TTR. 기존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엔터만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죠? 긴 선 하나에 짧은 선 하나.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1.쇄선이라고 부릅니다. 1.쇄선. 자, 써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1.쇄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2점쇄선도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것. 그래서 1점쇄선입니다. 2점쇄선은 뭐예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은 것. 이게 2점쇄선입니다. 1점쇄선과 2점쇄선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조그만 점이 한 개 있느냐, 2개 있느냐. 차이점이 뭘까요? 이 1점쇄선의 용도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1점쇄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습니다. 물체의 중심을 먼저 본다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얘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십자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셋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옵셋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을 옵셋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 옵셋한 다음에 이렇게 옵셋하시면 돼요. 중심선을 본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중심선을 보고 전체 윤곽을 판단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죠. 라인, 선을 그냥 크게 그립니다.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자요. 그 다음 이 선이 위로 50, 아래로 50. 왜냐하면 전체가 100mm죠. 옵셋 50mm. 그 다음 이 수직선이 이쪽으로 20, 옵셋 20. 그 다음 다시 한번 옵셋 150.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선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은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10mm짜리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부터 10mm짜리 선이 있고, 그 다음 이쪽이 18mm, 이쪽이 18mm. 옵셋 10mm, 옵셋 18.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럼 이 수평선은 의미가 없죠? 삭제. 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10도. 근데 절대각도, 아니 상대 극좌표에서는 여기가 0도입니다. 그리고 0도에서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로 되는 거죠. 여기가 180도 엇각입니다. 이렇게 엇각이니까 여기가 10도. 네, 요 선의 방향은 190도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라인. 선의 길이를 모르겠네요. 자,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상대 극좌표에서는 여기가 0도,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 근데 여기가 10도입니다.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 근데 여기 180도죠? 네. 빼니까 170도. 라인, 골뱅이 130만큼 170도.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바로 여기요. 폴라 트래킹에서 10도로 바꿉니다. 라인 180도죠? 근데 10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10도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추적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180도인데 10도잖아요. 10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170도. 이렇게. 트림. 그러면 기본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서클 중심 반지름입니다. 여기서 반지름 10mm. 나머지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첫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무리 지어 보시죠.